어느 날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고 함께 젊음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친구의 목소리는 어딘가 바빴고 대화는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끊고 나서 남자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섭섭함이라고 해야 할지 허전함이라고 해야 할지 딱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한쪽에 고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저 친구에게 진짜로 깊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그는 한참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동창 모임에서, 각종 모임과 단체에서, 그리고 요즘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많이 아프거나 힘들 때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새벽 2시에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을 많이 사귄다는 것과 사람과 깊이 이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이미 마음 한켠에서 느끼고 있던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간관계의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지 마라. 물이 넓으면 얕고 깊은 우물은 좁다. 한 사람을 깊이 사귀는 것이 100사람을 얕게 아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옛 어른의 충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특히 50이 넘어 인생의 무게를 조금씩 알게 된 분들이라면 이 말 안에 얼마나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57세,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평소에 사람 만나는 것을 무척 즐겼습니다. 각종 동창 모임, 지역 봉사단체, 등산 동호회에 여기저기 얼굴을 비추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명함이 두껍고 연락처가 수백 개였으며 자신은 사람 복이 많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문병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퇴원하고 나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곁에 있어준 사람이 손에 꼽힐 만큼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인간관계가 넓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깊은 관계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반면에 그분의 부인은 달랐습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사귄 친구 2~3명과는 수십 년을 한결같이 이어왔습니다. 가끔 만나지 못해도 연락을 놓지 않았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했을 때 그 친구들은 먼 곳에서도 달려왔고 퇴원 후에도 밥을 차려 들고 왔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적어서 늘 부끄러웠는데 이제 보니 괜찮은 것 같다고.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봅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삶의 실질적인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지지의 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비상적인 관계가 아무리 많아도 깊은 유대감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과 겉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깊은 우물은 좁다는 표현이 여기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깊은 우물은 좁지만 그 안에는 맑은 물이 있습니다. 넓게만 파놓은 웅덩이에는 비가 오면 잠깐 물이 차지만 곧 증발하고 흙탕물만 남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을 쭉 훑어보면서 이 사람과 나는 진짜로 서로를 알고 있는가를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한 사람에게 짧더라도 진심 담긴 연락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깊이는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는 걸까요? 이것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모임이라면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선물 보낼 곳이 넘쳤고 생일을 챙기는 사람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수많은 연락처는 하나둘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이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사귄 것이 아니라 내 이름과 조건이 사람을 끌어당겼던 것이라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구적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맺는 관계 중에는 서로에게 무언가 이득이 될 때 유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관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착각하는 순간 큰 상처가 시작됩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인정욕구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이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려 하는 것도 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쳐지면 사람들은 관계의 깊이보다 관계의 수를 늘리는데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에게도 진짜로 알려지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 속에서 혼자가 됩니다. 다산 정현용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드러내면 남들도 그대를 가볍게 여긴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벗을 얻는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정작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깊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을 얻는 것이 수백 명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 사람과 진짜로 깊어질 수 있을까요? 예순이 다 된 최 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에 독립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외롭지 않으려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갖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종교 모임, 봉사활동, 이웃 주민들과의 모임까지. 나가면 웃고 이야기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 이 감각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그분이 우연히 오래전 동창 한 명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삶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상실을 경험했고 외로움을 알았고 인생의 허함을 느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만날 때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씨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임을 다녀도 채워지지 않던 것이 이 친구 한 명을 만나면서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이것은 취약성의 힘이라는 심리학 개념과 닿아 있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연구자가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을 연구한 결과 인간 사이의 깊은 연결감은 서로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나도 외롭다고, 이런 것이 무섭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관계가 진짜로 깊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깊이 사귄다는 것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그래도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깊이는 화려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고백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가장 오래된 친구나 가족 중 한 명에게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진심, 어린 말을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웠다, 보고 싶었다, 요즘 힘들다, 이런 말들이 관계의 새로운 층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랜 관계가 반드시 깊은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된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늘 비슷한 이야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자랑, 서로를 진짜 알려고 하기보다는 익숙한 패턴 속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는 관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깊은 관계냐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실제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됐으니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성장을 나누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오래된과 깊이는 다릅니다. 반대로 최근에 만난 사람이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실을 경험했거나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서로의 삶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가 있을 때 관계는 빠르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타산 선생은 좋은 벗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좋은 벗이 아니라 나를 낫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벗이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 말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깊이 사귀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만나고 나면 기운이 생기는가? 아니면 오히려 지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진짜 관계를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깊은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고 꾸준한 관심이 쌓일 때 그 깊이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에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발명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을 접대하는 사람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상대방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상대가 가진 귀한 책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빌려줬던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점점 프랭클린에게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무언가를 해준 사람을 좋아하게 되도록 작동합니다. 내가 시간과 관심을 쏟은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관계를 만드는 데도 적용됩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생일을 기억하고 힘들 때 안부를 묻고 좋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타산 선생은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만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도 이어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관계가 된다는 것을
그분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보세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걷다가 그쪽 생각이 났어요.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관계의 뿌리를 조금 더 깊게 내리게 합니다.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말이 많고 들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으셔서 모임만 나가면 이야기가 많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 자녀를 키운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견해까지. 처음엔 다들 귀 기울여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왜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고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더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얕게 만드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귀는 둘을, 입은 하나를 준다는 이유가 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2배는 중요하다는 뜻이다. 깊은 관계는 내 이야기를 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데서 옵니다. 지금부터 대화할 때 한 가지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바로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방금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물어보세요. 그 한 가지 질문이 관계의 깊이를 바꿉니다. 두 번째 실수는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 오래된 배우자, 오래된 가족. 우리는 이런 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봐도 알 것 같고, 연락 안 해도 이해해 줄 것 같고, 내가 힘들면 알아서 알아줄 것 같은 착각. 그 착각이 서서히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된 부부였는데 남편은 아내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옆에서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했던 것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이었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가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유지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이고 작은 것들을 기억해 주는 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영양분입니다. 다산 선생은 가족과 떨어져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아들에게 형입에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한 관계는 없습니다. 소중한 관계는 늘 마음을 쓸 때 유지됩니다. 오늘 저녁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요즘 어때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질문이 오래된 관계에 새로운 물을 주는 일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상처받았을 때 침묵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멀어지는 방식을 택합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덜 연락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상대방은 대부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은 받지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면 회복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탓하지도 그냥 넘어가지도 마라.
가르쳐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상처를 말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용기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조금 어렵더라도 그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얕아지게 두는 대신 깊어지게 만드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타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 물이 넓으면 얕고 깊은 우물은 좁다는 그 문장을 함께 곱씹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많음 속에서 진짜 깊은 한 사람, 두 사람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인생이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명함 교환보다 진심 한마디가, 넓은 인맥보다 새벽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훨씬 더 값집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깊은 연결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연결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셨던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깊이 사귀려 했던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씨앗이 모든 땅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씨앗을 받아줄 땅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깊어지기 전에 먼저 자신과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깊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좋은 벗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언가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셨다면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거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 합니다. 삶의 무게를 조금은 가볍게, 인간관계의 갈피에서 조금은 더 지혜롭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